루미아프리카에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 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동물은 단 한 마리뿐입니다. 그들의 처절한 생존을 향한 여행, 같이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루미아프리카의 동물들도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 태어난 직후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언제 적을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스스로를 강화시킵니다. 어쩌다 마주친 적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동물은 띠아람쥐입니다. 어디선가 주워온 붓과 물감으로 적을 괴롭히는 아주 악랄한 녀석입니다. 물감에 무엇을 발라놓았는지 적의 발을 묶거나 적을 기절시킬 수도 있는 작지만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레녹스라는 녀석인데 몸을 강화하는 도중 흡혈목이 비앙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군요. 이렇게 초반에 조금 더 강한 녀석들은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초반에는 쉽게 죽지 않지만 피냄새를 맡은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찾아올 수도 있기에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빨간 머리가 눈에 띄는 이 돼지는 빨간머리 현우 멧돼지입니다. 벽에 가까운 적만 보면 일단 들이박는 것이 이 녀석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벽을 등진 상태로 빨간머리 현우 멧돼지에게 부딪힌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녀석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생명의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동물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액을 먹은 동물과 먹지 않은 동물의 힘의 차이가 꽤나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나무의 수액을 먹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러나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절대 양보할 리 없죠. 수액은 뿌리 쪽에 대부분의 영양분이 있기에 끝까지 수액을 빨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이를 알기에 끝까지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군요. 흡혈박쥐 키아라와 띠아람쥐가 나무를 지키는 동안에 위에서는 싸움이 났군요. 싸움에서 승리한 루크는 힘이 빠져 생명의 나무 주변의 적들과는 싸울 수 없기에 유유히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호텔에 온 다니엘과 자이르는 흠씬 두들겨 맞고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위에서 다니엘과 자이르가 죽을 동안 아래에서는 생명의 나무를 위해 띠아람쥐와 키아라가 둘만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난 것 같군요. 이 녀석의 이름은 긴팔 에키온숭입니다. 몰래 수액을 빨아먹으려고 했지만 띠아람쥐가 이를 가만둘 리 없죠. 긴팔 에키온숭이와 키아라에게 방해를 당하자 띠아도 결국 포기를 하고 도망을 가는군요. 여기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키아라는 에키온이 왔을 때 이미 생명의 나무를 포기하고 곰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액이 사라지지 않자 혹시나 해서 올라와 본 키아라가 공짜로 수액을 먹는군요. 어쩌면 이는 키아라가 생명의 나무를 얻기 위해 이전에 싸운 것에 감동한 신의 보상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키아라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힘조차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수아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안전하게 줍기 위해 주변의 에키온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피오라는 수아와 에키온이 싸우는 동안 정말 손쉽게 운석을 줍습니다. 이처럼 다른 동물들끼리 싸우는 동안 홀로 생명의 나무나 운석을 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먹튀라고 합니다. 다시 호텔 쪽 상황을 볼까요? 수액을 빨아먹고 강해진 키아라는 다니엘을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하는군요. 그러나 야행성인 다니엘은 밤이 되면 다리 근육에 산소 공급이 더 잘 되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키아라는 다니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띠아람쥐입니다. 다니엘을 잡느라 지친 키아라를 본 띠아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띠아는 손쉽게 다가가서 힘이 빠진 키아라의 목을 물어뜯어 숨통을 끊습니다. 키아라의 체액을 빨아먹고 가려던 띠아는 눈앞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수아를 발견하자마자 붓으로 때려 수아의 심장 박동을 멈춥니다. 운이 매우 좋은 띠아군요. 그럼 왜 수아가 피를 흘리며 도망다녔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의 수아는 다니엘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캐시도 있었군요.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수아는 다니엘에게 덤볐다가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었군요. 아랫지방에서도 운석을 먹기 위해 싸웁니다. 아까 봤던 레녹스와 피오라군요. 피오라는 운석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레녹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레녹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결국 피오라가 빈사 상태가 되어 도망을 가는군요. 그럼 운석은 누가 먹었냐고요? 위에서 피오라와 레녹스가 싸울 때 아야가 와서 유유히 먹튀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 흡혈목이 비앙카는 갓 태어난 늑대들의 깨끗한 피를 먹기 위해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방금 운석을 먹고 돌아다니던 밀렵꾼 아야에게 들켜 총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흡혈모기를 잡은 밀렵꾼은 신이 나서 음식을 만들고 있군요. 잠시나마 부귀영화를 꿈꾸던 아야는 야생의 빨간머리 현우멧돼지에게 치여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까 수액을 먹지 못했던 띠아는 다른 생명의 나무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방위꾼이 있군요. 주변에서 알짱거리던 레녹스를 보내고 홀로 생명의 나무를 먹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매그너스가 와서 방해를 하는군요. 화가 난 띠아는 매그너스를 쫓아갑니다.
매그너스는 뺑뺑 돌면 물감을 털어낼 수 있어 기절이나 속박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띠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매그너스가 어지러워 회전을 멈출 때를 이용하여 매그너스를 내쫓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잠시 사라졌던 레녹스가 오더니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루크까지 올라옵니다. 레녹스와 루크가 잠시 올라오지 않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띠아가 수액을 빨아먹는 데 성공합니다. 레녹스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성공했군요. 사실 레녹스는 띠아와 매그너스가 싸우는 동안 아까 운석 싸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피오라와 결판을 내고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레녹스가 피오라를 잡았군요. 방금 전에 레녹스와 띠아가 병원에 나타난 오메가를 잡기 위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간발의 차로 놓쳤군요. 그렇게 띠아가 오메가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으나 레녹스가 다시 올라와 띠아를 방해합니다. 유키까지 왔군요. 결국 오메가를 잡았군요. 띠아는 오메가 안에 포스코어라는 내장을 먹는데 성공합니다. 인간들은 동물들에게 폭탄 먹거리를 걸어두었는데 이는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동물들은 서로의 타이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띠아는 레녹스의 시간이 더 적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띠아에게 맞아 죽던 폭탄 먹거리가 터져 죽던 결국 이 싸움은 레녹스에게 불리했기에 결국 띠아의 붓에 맞아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말았군요. 오메가를 먹는 동안 다른 동물들은 뭘 했냐고요? 이 유키는 다른 동물들이 한눈판 사이에 초록색 독두꺼비 위클라인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위클라인을 잡은 유키는 독두꺼비의 독을 흡수합니다. 독을 흡수한 유키는 일정 시간 동안 독을 내뿜어 독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해집니다. 거기에 독두꺼비의 혈액으로 더더욱 강해지죠. 독두꺼비를 잡은 유키는 자연스레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같은 유키지만 독이 나오는 유키가 훨씬 강하죠. 그래서 독 유키가 일반 유키를 죽일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독 유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상태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띠아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독 유키를 공격하여 숨통을 끊는 데 성공합니다. 강한 유키를 잡아낸 띠아는 지금 이 섬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띠아는 자신의 강함을 이용해 루크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렇게 강한 띠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야생의 빨간머리 현우 멧돼지는 벽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잡아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우도 매복에 당하면 죽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도망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가까스로 매그너스와 캐시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나가는군요. 강한 띠아를 흡수한 현우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시가 덫을 깔아 매그너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군요. 매그너스의 폭탄 목걸이의 타이머가 적다는 것을 안 루크와 캐시가 매그너스를 서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결국 캐시가 먹었군요. 캐시가 안전구역에 덫을 깔아놨다는 사실을 매그너스만 알고 있었지만 죽은 매그너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루크는 결국 캐시의 거리 조절과 덫에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제는 캐시와 멧돼지만 남았군요. 캐시가 마른 도주기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현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캐시지만 마지막 둘만 남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캐시가 정말 화려한 재주를 다 부렸지만 현우의 앞다리 펀치 한 방에 맥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18마리의 피 터지는 싸움 끝에 루미 아프리카 왕의 자리를 현우가 차지합니다. 이 섬에는 명예로운 죽음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이 명예로움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 그것이 바로 루미 아프리카입니다.